저는 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다 우리가 풍채가 있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 퍼즐 하나가 완성이 됐다. 그렇구나. 네. 왜 그러느냐? 이거 광고하려고. 요거 광고하려고. 요거. 예. 기본적으로 다들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거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맞춤형 게스트를 오늘 모셨어요. 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에너지 정의 행동, 에너지 저스티스 액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 똑같아요? 예. 와. 소 뒷걸음으로 진짜 맞네. 에너지 정의 행동. 네, 그렇습니다. 난 그냥 그냥 단어만 따라야 되는데 네. 정의 행동. 네. 그래요. 자, 우리 이현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용민이하고 방송하면서 네. 원전, 에너지,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적 특히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가죠. 이현석 대표님께 네. 그냥 통째로 뇌를 빌려드려요. 가장 정확하고 정의롭게 또 풀이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모시고 요즘 최근에 그 영광에서 벌어진 일들 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면서 이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용민 PD 동생분 아니냐는데? 아니 근데 우리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74년생입니다. 저 동갑 나이가 아니에요, 같으시네? 동갑? 예, 그러니까. 어이구, 그러시구나. 예.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대표님 이력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에너지 정의 행동? 원래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근데 이제 당시에 주로 이제 과학기술 운동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환경 쪽으로 넘어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자연 생태나 이쪽보다는 전력, 에너지, 그렇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거의 독보적으로 네. 거 이현석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네. 당장 탈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 진짜 우리가 핵을 이고지고 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핵이라고 해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와 남한의 핵발전소가 별 다를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남측 인사한테. 아니 남한은 핵무기를 뭐하러 개발합니까? 핵발전소가 핵무기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미사일로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뭐 핵무기만큼의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요? 예, 실제로 이라크전에서 그렇게 핵 발전소를 공격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야. 지금 저기 보수, 네. 이게 안보 얘기하는 놈들이 네. 막 전쟁 당장이라도 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핵발전소 짓지 말자고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죠. 아니 핵발전소 공격하면 그거 어디 있는지 다음 맵으로도 위치를 다 할 수 있는데 거기다 쏴버리면은 그래서 거기만 깨지고 방사능이 노출되면 우리는 다 같이 망하는데. 큰일 나는 거죠. 예. 아니 그런데 핵을 더 짓재. 그러니까 무슨 심리야,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도움이 있으니까 도움은 뭐 미사일 공격에도 견딘다 이러지만은 다 쓰고 나면 사용 후 핵연료는 도움 안에 없습니다. 돈 밖에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 거는 공격해 버리면은 방어방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도 그게 폭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네. 사실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4호기가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4호기가 그랬는데 그래서 가동 중인 핵연료도 위험하지만 다 쓰고 남은 핵연료도 냉각을 시켜주지 않게 되면은 여기서 또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을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저희는 이제 사실은 시사 논평을 빙자한 광고 방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 우리 저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이 대표님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시면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요거로 하루 한 2끼 정도 해가지고 한 달만 드셔도 한 7, 8kg 빠집니다. 왜냐 2달 해가지고 15kg 뺐거든. 우리 조윤호 또 어디 갔어 지금? 전 미디어 기자. 지금 이제 그 리서치뷰 리서치뷰에 취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이제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리서치하고 복사하고 뭐 그래요. 자 다시 지금 조금 살이 쪄가지고 다시 그린 스무디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만큼 효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다이어트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운데 이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하면은 즐거운 다이어트가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으면서도
포만감이 있어. 그렇죠. 이거 먹으면은 막 군것질할 것 같잖아. 천만의 말씀. 배가 불러가지고 네. 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권하는데 요거 한 포당 한 끼 2,900원인가 그래요? 예, 2,900원에 한 끼. 이러면 뭐 정말 경제적이기도 하고. 자, 근데 이거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 배지밀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배지밀. 배지밀. 네. 요 배지밀 하나 반. 한 개 반. 네. 네, 같이 나눠 드시죠. 예. 여기다 먼저 붓고 그다음에 요거를 부으면은 가라앉거나 침전되는 게 없어요. 먼저 붓고 아유 정말 신이 내린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으로 그린 스무디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툭하면 품절이 될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 이 역발상 소개를 해드렸더니 아니 이거 갖고 배가 부를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저거 다 드신 분도 있어요. 배가 터집니다. 그러면. 배가 터져요. 네. 제가 저거 다 먹었습니다. 그래요? 요 하나만 넣으면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네. 자, 품절에 의해서 정말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용해 주시는 김용민.com 고객님들을 위해서 6월 사은품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추가 사은품 내용은 김용민.com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하여튼 찍어내는 족족 다 팔려가지고 새로 또 찍었어요 이번에. 네. 자, 그렇습니다. 황교안 사진을 한번 넣어서. 황교안 사진도 한번 넣어가지고 다이어트 지옥. 다이어트 지옥. 그래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이거 정말 이용하신 분들 우리 교우분들이 벙커원 교회 교우분들이 요즘 그 비타샵에서 사은품을 좀 주셨어요. 와. 그 다음 주에 알아보지 못했어. 다들 빠져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 엎드려. 가족이 막. 교회에서 줄 빠따를.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걸 내버렸나. 네. 제가 이래서 못 빼고 있습니다. 줄 빠따 맞을까봐. 예. 자, 농담이고 우리 교우분들이 정말 다른 것보다도 건강해졌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세요. 이게 다이어트 하면은 건강이 상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편견입니다. 예. 우리 역시 시청자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 왜요? 우리 그린 스무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예. 채팅창에 예. 배지밀 광고 좀 줘라. 만족을 모르시는. 우리가 먹은 배지밀만 몇 병인 줄 압니까? 그 정식품에다가 청구서 보내세요. 청구서. 광고비 청구서. 옛날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 기독교 쪽 언론들이 허락도 없이 광고. 교회 이름으로 광고를 실어. 그 교회에다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럼 줍니까? 예. 돈을 보내면 감사, 안 보내면 그만. 뭐 그런 식으로. 복불복이요? 복불복이었어요. 보내는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진짜 이건 맛있다. 어떠세요? 뭔가 씹히는 맛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게 그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그냥 꿀떡꿀떡 삼키기만 하면은 이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씹어야 포만감이 들죠. 배한테 미안한 마음이 막 드는데 네. 씹어서 먹으니까 왠지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덜하고. 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맛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식단에서 출발합니다. 그린 스무디는 다이어트와 영양 두 마리 토끼 다 잡습니다. 좋은 재료로 칼로리는 낮게, 영양은 풍부하게, 먹기 편하게, 맛있게,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린 스무디 한 포면 포만감이 생겨서 네. 배고픔의 고통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과식하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미니거부터 먹어봐. 다음에 뭘 쑤셔 넣을 수가 없어요. 뱃속에다.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더라도 많이 못 드셔요. 많이 못 드시면 또 살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다이어트는 오래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끼만 그린 스무디로 바꾸시면 끝. 조윤호. 조윤호가 연락이 왔어요. 예, 제발 자기를 그만 우려 먹으라고. 자기가 광고비 한 푼 안 주고. 그렇지. 하도 자꾸 자기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뼈만 남은 줄 안다고 사람들이. 네. 그리고
너무 민망하다고 지적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윤호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다이어트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맛있는 다이어트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 혹은 비타샵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먹어야겠네. 관훈 라이트 클럽. 자, 오늘 이헌석 에너지 정의 행동 대표님 모시고 네. 우리 원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네. 저는 앞으로 우리가 호칭을 지역 이름 따가지고 핵발전소라고 불러야 한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부산 핵발전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에 있어요. 맞아요. 부산에 있습니다. 신고리는 울산. 네. 고리 신고리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부산 핵발전소, 울산 핵발전소. 월성은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 핵발전소.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왜 이름을 야기꾸리하게 뭐 월성이니 고리니 또 저기 한빛. 네. 그 저 예전에 울진인가 거기는 뭐 천지? 한울. 한울. 네. 그리고 어디가 천지였죠? 천지는 그러니까 천지가 영덕. 네. 그래서 항상 뭐 보면은 그 고리 원전이 있으면은 신고리 원전이 있고, 그리고 저기 월성 원전이 있으면 신월성. 뭐 그리고 또 저기 어디야? 어디라? 울진이 어디라고? 울진 한울. 한울. 울진이라서 한울. 한울. 네, 그리고 영광이라고 한빛.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영광. 천지 원자력 발전소는 신천지 원자력 발전소. 세계에서 신천지 원자력 발전소. 동네에 천지산이라는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도 그 산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천지로. 네, 그래서 천지. 아니 그 영덕이라고 해야지 왜 그렇죠. 그럼 대게가 안 팔린다고. 안 팔려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들이지 말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고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지금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거든요. 네네. 고리예요. 네. 리단이 이름이었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월성 같은 경우에 과거에 월성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월성이라고 불렀던 건데 지금은 그걸 다 뭐 군도 사라져 버렸고 여기는 그냥 둔 거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 정확하게 위치를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대신 이제 영광하고 울진은 이름을 알게 되니까 이름을 바꾼 거죠.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그 고리 핵발전소 현지 얼마 안 됐던 그 시기에 친구네 그 가족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거기 앞에 해수욕장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겁나게 해수욕하고 온 적이 있거든. 근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지. 그냥 진짜 그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면서 저 고리 원전을 보면서 우와 막 이랬거든. 신기하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미친 짓인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진짜. 그래요. 그 확실히 그 이름을 그렇게 야리꾸리하게 어디에 있는 핵발전소인지 모르게 만드는 이유도 그 핵발전소 자체가 혐오 시설이란 걸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경주 방패장이라고 부르는 핵폐기장이 있습니다. 중조준위 폐기장을 하는 여기가 공식 명칭이 뭐냐? 월성 원전 환경관리센터. 그러니까 경주라는 말도 없고 원자력도 없고 그냥 원전 환경관리센터 이렇게 돼버리니까 뭔가 환경을 관리하는 것처럼 좋은 단어 거기다 다 갖다 붙여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 우리 그런 식으로. 애청자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민동기 기자가 수영했던 곳은 해수욕장이 아니라 핵수욕장이다. 핵수욕장. 난 지금 나의 탈모의 원인을 그때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심각해. 그렇게 심각한가? 아니 진짜 후회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이 핵발전소가 전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절대로 없어야 할 일이지만은 어디서 방사능이 노출됐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야. 왜 그래? 방사능이 노출됐다. 아니 핵발전소가 어디 있는데요? 저기 있잖아. 저기 핵발전소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영광에 살아도
영광에 몰라요. 원전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아주 최인접에 사는 사람들은 좀 알 수도 있는데 약간만 소위 얘기하는 읍내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방향은 뭐 그쯤 있겠지 이렇게만 하지 딱 지도상에서 찝어봐라. 그러면 그거 짚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제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놀러 갔다거나 다른 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로 알 수 없는 거죠. 얼마 전에 한빛 원전에서 그러니까 영광 핵발전소에서 아주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같은 사고가 날 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한국수력원자력 이 원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체르노빌 사고 같은 사고가 나겠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사고가 일어나서 뭐 방사능이 밖으로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있는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핵발전소라는 게 핵연료를 핵분열시켜가지고 물을 뜨겁게 데우는 거거든요. 이 물 뜨겁게 데우는 출력이 원래 그 정상치보다 18%가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규정은 5%만 높아도 발전소를 멈춰야 되는 건데 18%가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발전소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멈추지 않은 것이고요. 그럼 이제 뻔했다는 건 뭐냐? 체르노빌처럼 생길 뻔했다는 건 뭐냐? 체르노빌은 이 안전장치를 다 끈 상태에서 출력이 급증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의 1000배 가까운 출력이 퍽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감당이 안 되고 뚜껑이 날아가 버린 거죠. 터져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저 언론 보도를 보면 5에서 이제 18%로 올라갈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거를 스톱을 시킬 건가 어쩔 건가를 두고 계속 회의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가요? 뭐 지금 조사 중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온도가 18%가 올라간 거는 2분에서 3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발전소를 멈춰야 되는 건데 멈추지 않고 12시간이 있으면서 야 이걸 멈출까 말까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거 좀 끄고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한 번 끄게 되면 다시 켜게 되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출력을 낮췄다가 다시 켜는 거는 심사가 필요 없지만 완전히 끄게 되면 그러니까 낮췄다는 것도 출력이 거의 0%였어요. 실제로 발전소는 발전을 안 했던 거지만 얘를 껐다 켜게 되면 심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계 점검을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손해인 거죠. 하루에 이 한수원에서 발전소 한 개에서 들어오는 수입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면 그만큼 이제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전소를 끄는 거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문제인 거죠. 문제는 그거는 한수원 입장인 거고. 그렇죠. 원안위에서는 그거는 뭐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안전위 한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위도 원안위. 친핵 그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의혹이 많은 거죠. 옛날부터 사실상 한편행이었던 거 아니냐. 물론 원한이 있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대목이 중요한 거죠. 한수원 입장에서는 발전소를 끄는 게 손해예요. 하지만 국민 안전에서 봤을 때는 발전소를 끄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자, 발전소가 출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실제로 이렇게 발전소를 켜고 끄고 하는 요 단계는 되게 예민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한수원 직원만 있지 않아요. 관련해서 원안위에서 파견 나온 사람도 있고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출력이 그렇게 올라간 걸 몰랐느냐? 그렇죠. 지금 얘기로는 한수원에서 보고를 안 해줬으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원안위도. 그러니까 몰랐으면 몰라도 문제죠. 왜냐하면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알았는데도 만약에 이거를 발전소를 안 멈추고 그랬던 거라면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수원이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2차적으로는 관리감독기관인 원안위도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얘기는 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한수원이 잘못했다. 이러고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래서 한수원뿐만 아니라 원안위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친핵 인사들이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이 자꾸 제기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핵을 이고지고 사는 상황이라면은 최소한 원자력 안전위원회만은 탈핵 인사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핵 원자력에 대해서 요만한 잘못도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분들이 원안위의 다수를 차지해야 그래야 국민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그리고 원안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정부에서 추천한 사람,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뭐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추천이 뭐 들어가고 막 예, 있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국회에서 전체 네 명을 추천하는데 지금 국회 의석수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요. 네 사람 중에 둘은 현재는 자유한국당. 에서 추천을 하게 되고요. 한 사람이 민주당, 한 사람이 지금 그 외에 있는 이제 교섭단체. 아이고, 아니 민주당에도 그 친핵 인사들 많아요. 그 아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지. 네. 근데 민주당도 반핵인지 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네. 나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안보 잘 지켜져야 되겠지만은 다른 무엇보다도 방사능이 누출되는 이런 사고, 정말 만에 하나 있을 법한 이 사고가 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알릴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대표님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 보통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이렇게 아주 정의감에 차 있는 누구와 중앙 정부에서 알리지 말라고 하거나 속도 조절을 하는. 예. 사실은 이게 저는 굉장히 큰 혼란을 낳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부산에 지금 반경 30km 안에 370만 명이 살거든요. 이런 인구 밀집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참고로 후쿠시마는 30km 안에 17만 명이 살았어요. 그리고 체르노빌은 한 6만 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37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고민이 될 겁니다. 자, 부산에 있는 고리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다. 방사능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길이고 뭐고 엉망진창 뭐 난리가 나겠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 누군가는 야, 이거 조금 천천히 알리자. 안 그러면 이거 진짜 큰 사고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잘못 그런 판단 착오를 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 그렇지. 예.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제가 끔찍한 생각, 또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370만에게 방사능 누출됐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살 길 찾으세요. 이런 순간 차를 몰고 나올 거 아니에요. 기지 다 막히겠죠? 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도록 내버려둬요? 그 방사능에 예를 들면 피폭된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북으로 올라오게 해요? 그러니까 부산행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넘어오면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행법상 어떻게 돼 있느냐? 부산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뻥 터져갖고 내 몸에 방사능이 다 묻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밖으로 대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옷을 다 벗기고 샤워를 시키고 몸에 있는 방사능을 제거한 다음에 대피소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뒤에 370만 명이 줄을 서 있는 거잖아요. 저 뒷사람은 뭔 일인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리 훈련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 뒤에 사람은 왜 나를 빨리 안 가게 하느냐, 못 가게 막느냐라고 뒤에서는 저는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훈련도 하고 대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 훈련도 안 해요? 훈련을 실제로 하면은 이게 뭐 사회 불안감이 높아진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 구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만약에 그런 훈련을 정부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반핵 운동이 그렇죠.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제가 30km 말씀드렸잖아요. 고리 핵발전소에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가 22km입니다. 아, 그래요? 30km가 안 돼요? 30km는 어디냐? 부산시청을 넘어가요. 거의 도심을 도심이 거의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 부산은 그냥 죽는다고 봐야 되네요. 울산이 시내가 거의 다 반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훈련을 한다. 내가 대피소가 어디고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걸 훈련을 하게 되면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렇게 위험한 걸 왜 이거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이 생각이 나올 겁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핵을 이고지고 사는 상황이라면은 훈련은 해야지. 훈련해야죠. 만에 하나라도.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공포를 조장한다. 공포를 조장한다고 그러겠죠. 아니 막말 김용민 공포 조장.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어디로 대피할 거냐, 그리고 대피할 때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거냐. 아까 얘기처럼 몸을 뭐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런 거 정도 몸을 알아야 씻으면 그 뭐 방사능이 지워집니까? 최소한 묻은 거는
묻은 거는 몸속에 들어간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몸 겉에 묻어 있는 이런 놈들은 잘 씻으면 이런 건 씻겨 나갑니다. 와, 그러면 그게 또 하수도를 타고 그게 방사물질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또... 지금 후쿠시마의 하천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지금 그때 튀어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떨어진 것들이 빗물로 해서 다 강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따로 모아갖고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걸 또 거기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 아베가 들어가 있던데. 아베가 들어갔던데. 아베 들어가라 그러면 되겠다. 거기 살라고 그래, 아베는. 아니.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탈핵을 못 한다면은 최소한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넌 탈핵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한다. 불안감 조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워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얘는 지금 이제 특정한 편견을 갖고 있어서 객관적인 얘기를 못 한다라면서 막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놔요. 근데 사고에 대해서 대비 훈련을 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혹시라도 모르는 거고 그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이거 중요한데요. 핸드폰에 이거를 다 일일이 언제 그걸 쓰고 읽고 있겠어요. 그렇죠. 미리 해야죠. 오히려 그때는 간단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뭘 하십시오. 그렇죠. 간단한 메시지가 가야지. 그때 가서 장문의 글이 막 실리고 이러면은 더 곤란스러울 거라는 거죠. 미디어에서 전혀 얘기 안 하는데 만약에 방사능 누출을 알게 됐어요.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님? 일단은 최대한 현재 시점에서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상청 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멀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이쪽으로 도망가는 거는 이건 좋은 게 아닌 거죠.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으로 멀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피한다고 길에 막 나와 있는 거. 왜냐하면 방사능에 쪼이는 시간을 작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에 나와가지고 막 가는데 차 막히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버리면은 오히려 내가 피폭을 더 많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실내 같은데 이렇게 밀봉을 잘하고 있다가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이럴 때 빨리 확 도망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밤에 차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건 잘 봐야죠. 그래서 라디오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내가 방사능에 적게 노출되면서 멀리 떨어지는 거. 이게 최선입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좀 힘들죠. 그렇죠. 말이 그렇지. 누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방사능이 터질 거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만약에 이런 유사시에 전기나 수도나 이 서비스는 가능할까요? 인터넷이나. 예를 들면 후쿠시마 때는 전기나 가스가 다 끊어졌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후쿠시마 사람들이 대피할 때 대피하세요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뭘 통해서 듣게 되느냐? 라디오. 봉고차의 마이크로 확성기. 확성기로 지금 이 동네는 대피할 곳이니까 나가세요. 결국은 그게 가장 뭐 인터넷 시대 4차 산업은 다 필요 없고요. 재난 상황에서는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전기하고 인터넷 끊어지면 뭐 완전히 마비되는 거죠. 전시회도요. 전시회도 어디 도망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기름 안 팔고요. 그러니까요. LPG 안 팔고 그리고 길 다 막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즈음의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또 이게 지역마다 정해진 대피소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이렇게 숙지하고 있다가 글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가요? 거기 가면은 우리 동네 그 대피소가 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 어딘지 한번 주말 같은 데 쉴 때 한번 가셔서 그럼 보세요. 여기 숨는구나. 그럼 무슨 그래도 방사능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게 좀 거기도 왜 그러냐면은 방사능을 차폐하려면은 요즘 그 진공청소기 같은 데 보면 헤파 필터 이런 거 있죠. 건물 전체가 헤파 필터로 정화되는 이런 곳이면 방사능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전국 5개 핵발전소 지역에 5,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피소들은 뭐냐? 이제 보통 콘크리트 건물은 차폐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고 그리고 일종의 집결지죠. 여기 모여 있으면은 버스가 와서 태우고 간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그게 일본 같은 경우는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집 지하에 숨으세요.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럴 정도였죠. 한국은 대부분 콘크리트니까 이제 그런 곳에 잘 있다가 빠르게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정부가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겠죠?
뭐 매뉴얼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주민들을 태우고 딴 데로 옮겨간다든지 뭐 예, 그런 게 있는데 370만 명 전체를 소개하는 네. 이 계획은 제가 봐도 너무너무나 부족하고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가용한 자원을 다 동원합니다. 철도, 기본적으로 버스나 승용차는 당연하고요. 철도나 선박까지도 동원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이 전체 인원을 대피해서 갈 수 있는 그 충분한 계획이 안 짜여져 있어요. 왜냐면은 370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건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대피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한 건데 거기에 발전소를 지금 계속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신고리 5, 6호기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짓기로 했잖아요. 예. 공론화위원회에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고리에 발전소가 4개 있는데 고리 1호기만 폐쇄가 된 거고요. 3개가 아직 그대로 살아 있고요. 신고리 1, 2, 3, 4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고 5, 6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또 만약에 예를 들어 한 군데만이라도 방사능이 노출되면은 그 나머지들도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쓰나미가 왔잖아요. 그럼 1, 2, 3, 4, 5, 6이 있는데 동시에 쓰나미를 맞은 거죠. 그래서 1, 2, 3, 4가 동시에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동시에 생기는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한 개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저기 체르노빌이 그랬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난 그 인근에 있는 발전소들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발전소 6개, 핵발전소 6개가 동시에 멈추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용량이 생각보다 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여름철 피크 때 만약에 6개를 동시에 갑자기 세워버린다. 그럼 전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고리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영광이나 울진 사람들도 발전소 멈추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럼 이게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0% 정도를 지금 핵발전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력 공급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사실은 알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참 대책이 없네. 일반적인 석탄이나 가스는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예, 그 뭐 문제가 생겨서 한 개가 완전히 망가진다 한들 주위에 있는 것들이 뭐 그만큼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핵발전소는 좀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영화 개봉된 게 있잖아요. 판도라. 네. 거기서 나온 이 재난 상황이 실제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조선이나 이런 엄청 데서는 같죠. 뻥이다. 말도 안 되는 항구다 이러면서 뭐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분명히 영화기 때문에 과하게 표현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고속도로 같은데 차들이 막 달려가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걸어도 가고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 못 가요. 일단 스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도 씻고 샤워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도망을 갈 수 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들이 거기에는 잘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판도라에 나오는 혼란 상황은 굉장히 온순하게 저는 예. 저는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정말 폭동에 준하는 사태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 상황에서도 몇백 미터씩 줄을 서가지고 그 모든 몸을 씻고 이 방사능을 제거하고 이런 관리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사능 오염구역에서는 IAEA에서도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럽니다. 예, 막 탈수가 걸려가지고 막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물도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죠. 예,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통제를 과연 그 지역에서 잘 따라줄 거냐? 한 번도 연습해 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핵을 더 짓자, 핵발전소 더 짓자 이런 놈들은 어딘가 하고 네 집 옆에다 줘. 그건 어느 누군가의 이익하고 결부돼 있지만은 탈원전에서 이득을 봅니까? 그러니까요. 뭐 탈원전해가지고 도대체 이득 볼 게 뭐 있어? 누구 말이 더 순수해? 누구 말이 더 정의롭고? 저희 단체 그 후원 회원도 별로 안 늘어요. 그렇지.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탈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얘기를 하나하나 듣고 보면은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지. 죽는 얘기고 방사능 얘기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이 탈핵 이후로 뭐 회원이 막 늘어서 진짜 막 단체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요때는 굉장히 그렇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좀 호응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탈핵이라면 되게 마이너하고 그렇지. 음모론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많죠. 교통사고 장면 있잖아요. 끔찍한 장면들 확 눈에 들어오지만은 금방 잊고 싶은 마음들이 막 그렇죠. 생동을 합니다. 생각하기 싫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방사능 누출 사고 같은 거 그런 위험성 경고 얘기하면은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얘기지만 잊어버리고 싶어해.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은 이걸 빨리 잊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하니까.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다 보면은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